상정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가오는 22일에 저는 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재판은 개인적 일에 불과하지만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다른 내용도 아니라 남성 간에 벌어진 성추행이라는 내용으로 소란이 벌어졌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삼류 드라마의 소재라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제게 잘못이 있다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재판을 받는 게 공직자의 도리겠으나 그런 일 자체가 없으니 제가 사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지만 그 전에 저를 선출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혀드는 게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자회견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내용이 짧지 않지만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6월 지방선거 결과는 전형적인 여소야대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은 국힘 소속이고 의회 다수당은 민주당으로 중앙정치 지형과 닮은 꼴이었고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세종시가 유일했습니다. 의회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위의 권유에도 수락하지 않자 독배인 줄 알고 마시면 죽지 않는다고 강권했고 저는 결국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 구성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임기 개시일에도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의회 개원식에는 국힘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또한 시장 취임식에는 민주당 소속 전원이 불참하는 등 극심한 갈등이 연출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여야 의원들이 동반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여야의 불필요한 대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제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창 노력하던 때입니다. 22년 8월 지방의원 국회 연수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관례상 의원들을 격려하고자 연수 3일째 되는 2022년 8월 24일 서울 여의도의 음식점에서 만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만찬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 넓은 인도에서 회식에 참석한 모두가 삼삼오오 담소하며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해당 장소는 여의도 상업은행 앞 사방이 트여있는 공간이고 밝은 조명이 비추는 넓은 인도였으며 우리 1학만 해도 15명이 함께 있었고 통행자들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CCTV 영상이 있으므로 어느 시점에 누군가의 특정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를 은폐할 수 있었는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법제이고 사실을 은폐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로부터 약 4주째 되는 9월 16일 17시쯤 의회 운영위원장인 유인우 의원이 약속도 없었는데 의장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상한 건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 전원을 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취임한 지 채 석 달도 안 된 초선 의원이 의장실에 찾아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 뜻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녹음 같은 걸 하지 않는다는 제스처입니다. 간첩 접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지 녹음을 하든 말든 누가 신경을 쓴다고 저러는 건지 모를 일인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유인 의원은 저와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아닌 별도의 녹음 기기를 복도에서부터 켜고 들어왔고 이 기기를 통해 녹음했던 것 같습니다. 9월 19일경 뉴스 세종 충청 기자로부터 전화가 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명을 했는데 저의 해명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내용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며칠에 걸쳐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66년생 남성 유인 의원이
68년생 남성, 김광훈 의원은 69년생 남성입니다. 같은 의회 구성원인 의장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집권당 원내대표 사이입니다. 50대 중후반의 남성들 사이에 성추행이라니 해외 토픽에 나올 일입니다. 9월 23일 이미 유인 의원은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소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10월 13일 의장 관용차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수사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8월 24일부터 녹음을 했다는 9월 16일까지 24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유인 의원을 대면했지만 유인 의원은 제게 성추행을 문제 삼아 항의를 한 적도 없었으니 고소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나만 모르고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 의원들은 물론이고 언론, 기자, 당원, 지인들에게 퍼뜨렸고 특히 유 의원은 의장실에 찾아와 녹음하기 전인 9월 13일 이미 강준현 의원을 만나 이 사안에 관해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유 의원은 고교 선배인 강준현 의원께 성추행을 당한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을 것일까요? 직전 세종시당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했던 강 의원께 직장 내 성추행에 관한 상담을 했던 것일까요? 이런 일을 위원장은 인지했다면 저를 불러 자초지종을 묻거나 윤리위원회 수립 등 절차를 밟는 게 상식인데 강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9월 17일 조치원 행사장에서 저를 만나기도 했던 강 의원은 이런 방법 말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유 의원은 강 의원과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 의원은 유 의원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신은 언론 기사를 보고 이 사안을 알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9월 13일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면 위원장이 해야 할 임무는 명확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의 영역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힘 측의 정치 공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힘 소속 의원들은 저에 대한 징계 요구서와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유재와 국힘 시당위원장은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서 나부꼈습니다. 나부끼는 현수막을 보면서 저는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당시 고3이던 저희 딸은 결국 재수를 하게 됐고 91세 시골 어머니는 알아 누우셨습니다. 제 아내는 어땠겠습니까? 이런 게 정치라면 날파리가 공황새입니다. 그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저를 엮은 현수막이 세종시 거리마다 도배가 되었는데도 민주당 세종시당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세종시 의회 의장과 민주당 당대표를 싸잡아 비난하는 현수막의 내용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주변에선 훗날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도 세종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는 잠재적 경쟁자일 수 있는 저를 제거하는 데에 적절한 거리라고 판단한 침묵과 방관 아니겠냐는 의심들을 하는데 그런 의심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지만 이를 떠나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은 누가 봐도 부적절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해가 바뀐 2023년 5월 22일은 제가 의장직을 불신임당한 날입니다. 불신임 투표 3, 4일 전부터 당시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과 상임 부위원장은 제게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 내용은 너무나도 닮은 꼴입니다. 이 사안이 총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의장님이 선거 패배를 져야 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니 시점은 5월 회기가 시작되는 22일을 꼽으며 넘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 압박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핍박하는 모양새고 동탁이 후한의 소재를 겁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24년 총선에서 누가 누구를 밀고 26년 시장 선거에서는 누가 누구를 밀기로 했다는 등의 소문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떠도는데 그게 사실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제게 의장직 사퇴를 종용하는 등 그간에 벌어진 일들을 참작하면 그냥 낭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출직 공직자의 로망인 매니페스토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연속으로 받으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자랑이지만 우리 세종시의회에도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선구 일원으로 맹렬하게 2002년 대선에 참여했던 제게 노무현의 꿈이 어린 이곳 세종시에서의 정치활동은 제 개인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었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리고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롭고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수많은 발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제게 잘못이 있다면 어떤 모욕도 불명예도 감수해야겠지만 사실이 아닌 일로 불명예를 떠안는다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혹시라도 민주당 내의 자리 다툼 등이 개입된 것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실의 힘을 믿으며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저희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기자 여러분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질문을 하시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집권당 원내대표 간, 그것도 50대 중후반 남성들끼리의 성추행이 벌어진 시의회라는 전대미문의 허물을 시민 여러분께 떠넘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응원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